안녕하세요. 하초와이프입니다. 오늘은 정말 예쁘게 피어있는 보라 숫잔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층층이 올라가면서 계속 꽃을 보여주는 꽃 보는 기간이요 굉장히 길어요. 그리고 이 꽃 모양이 반쪽씩 피는 듯한 그런 모양이에요. 그게 모여서 한 송이를 이루는데요. 참 예쁘죠. 저는 이게 보라색인데 핑크색, 또 최근에 본 것 중에 빨간색도 있더라고요. 그것도 참 예쁘더라고요. 선택해서 키우시면 될 것 같고요. 요게 또 베란다에서 키우기에 단점이 또 뭐냐 하면 키가 굉장히 크면서 축축 늘어져요. 그리고 지지대를 해주는 것도 정말 좀 벅찰 정도로 성장도 빠르면서 또 이렇게 축축 늘어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전에 키를 3분의 1로 줄였습니다. 3분의 1을 잘라내고 키를 낮췄더니 옆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내면서 예쁜 꽃을 피워주네요. 물론 노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몸집을 키워서 많은 꽃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베란다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잘라줬더니 요것도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나지막하면서 여기에서 소복하게 꽃을 보여주니까요. 그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, 베란다에서는요. 그리고 제가 오늘은 뉴질랜드를 할 건데요. 그 전에 여기 마삭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동안에 거실 그쪽으로 붙여져 있으니까 해를 잘 못 봤어요. 꽃에 밀리고 순위에서 아무래도 밀리죠, 그죠?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. 원래 요게 여러 가지 색깔을 내는 그런 마삭줄인데요. 요렇게 여기 창가에 두면 그 일교차가 심해지는 계절이 이제 오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곱게 물들면서 꽃보다도 좀 예쁜 그런 그 마삭입니다. 요게 마삭줄. 이것도요 제가 막 뻗어나가는 동굴성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또 그거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많이 그냥 세 가지가 나오면 잘라주고 지저분한 수영을 잡아주면요 또 요렇게 소복하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게 잘라주는 것도요,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, 그래야지만 베란다에서 깔끔하게, 그리고 여러 화분을 또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장소 문제도 있고, 그리고 이렇게 소담스럽게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그죠? 여전히 이렇게 1, 2초는요, 씨앗을 받으려고 어떤 분이 씨앗을 받아달라 해요. 그런데 씨앗이 좀 노르스름하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데 막 지켜보고 있으려 해도요 어느새 터트려져 있고 또 아직은 또 덜 연그러 있고 그러네요. 한번 제가 색깔로 한번 받아보긴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쪽에 또 여기 이게 정말 그늘진 데 있었어요. 우리 집은 아무래도 꽃에 밀립니다. 요렇게 돌단풍하고 요것도 존마삭이라 그러는 건데 아무래도 해를 많이 보고 그러면 정말 색깔이 더 선명하면서 또 광채도 나고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그늘 쪽에 있다 보니까 요러네요.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일교차가 있을 때 어떻게 또 색깔이 변해가는지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뉴질랜드 앵초 말씀드려 볼게요. 제가 그동안에 이거를 키우면서 주로 포기 나눔으로 개체수를 늘렸습니다.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요 그 옆에 또 새로운 포기가 생겨요. 그러면 그거를 떼가지고 다른 화분에 심으면서 그렇게 개체수를 늘렸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입꼬지 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경험을 한번 공유해 볼게요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공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. 요게 6월 9일 날 딸기팩에 밑에 구멍을 뚫고요. 이렇게 거목산업사 상토로 입꼬지를 한 거고요. 그리고 요거는 일반 화분에 수태에 입꼬지를 했습니다. 6월 30날이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하는 방법 중에는요 이걸 권해드립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.
수태는요, 뿌리가 굉장히 쉽게 나와요.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뿌리의 건강도가 조금 달라요. 물론 제가 여름에 거의 이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겠지만은 여기에 두부판이잖아요. 여기에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6월 9일 날 여기다가 잎꽂이를 했었거든요. 그거를 며칠 전에 여기다가 옮겼습니다. 요렇게 새로 난 잎입니다. 새로 이제 분갈이 흙에 최고급 분갈이 흙으로 이렇게 옮겨줬는데요. 굉장히 적응이요 쉽게 되면서 어차피 우리가 수태에 키울 건 아니잖아요. 그런데 뿌리가 쉽게 나고 조금 흙보다는 좀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태들 하시는데요. 제가 만약에 지금 다시 잎꽂이를 한다면 저는 이 방법을 할 것 같거든요. 방법도 어렵지 않고요. 여기에다가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다가 두부판인데 여기다가 구멍을 한 5개 뚫었습니다. 거기에다가 밑에 한 1cm 정도를 요거를 깔았습니다. 녹소토입니다. 이거를 깐 이유는 이 녹소토에만 해도 이제 삽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. 그럼 녹소토를 요 밑에다가 한 1cm 정도로 깔고요. 그 위에다가 거목산화살 상토를 하면요. 굉장히 성공률이 높아요. 짱짱하게 크면서. 그러면 왜 그런가? 이게 일반 마사를 깔거나 난석을 깔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 녹소토를 깔면 이 녹소토가요. 이 자체에서도 영양 성분이 있지만 또 물기를 머금고 있는 시간이 좀 길어요. 그런데 요 잎차가 이렇게 동글동글 하니까 그 가습이 될 가능성이 또 적고요. 물은 많이 머금고 있지만 그 뿌리에 가습은 주지 않는다는 거,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 밑에다가 그거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상토를 한 다음에 아이고 요거 한번 제가 어차피 정식을 할 예정이니까 한번 뽑아 볼게요. 이게 얼마나 짱짱하게 뿌리를 내렸는지요. 이게 이렇게 녹소토가 이렇게 달라서 옵니다. 여기 증명이 됐네요. 뿌리 좀 보세요. 굉장히 건강하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한번 보여드립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하나씩 이제 심어주는데 요거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. 자꾸 길어지네요. 요거는 제가 6월 9일날 같은 날 했습니다. 근데 이게 토분에 제가 했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이 딸기팩이나 두부팩은요 수분을 머금고 있는 시간이 좀 길잖아요. 그런데 이거는 토분이 굉장히 물마름이 빠르기 때문에 잎 꽂이는 적합하지 않다 결론입니다. 이렇게 잎이 지금 이렇게 났어요. 물론 실패 확률은 또 적을 수 있으나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. 여기에서 바로 증명이 되죠. 여기 녹소토 있었죠.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왕성하게 나는데 녹소토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. 이렇게. 또 요거 있잖아요. 제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. 저희 집 달개비를 보고 꼭 좀 이번 주에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요 첫 번째도 배수, 두 번째 햇볕, 그 다음에 통풍입니다. 이것만큼 또 쉬운 것도 없는데 또 잎이 얼룩이 지고 그런 이유는요 여기에 물이 머금은 상태에서 직사광선이 이렇게 쬐면요 잎이 얼룩이 지더라고요. 그리고 저도 이거를 꽃이 피길래 또 꽃을 한번 해보겠다고 꽃이 이래요. 근데 이상하게 꽃이 많이 피더라고요.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어요.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잘랐습니다. 아주 납작하게 다 잘랐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해가 잘 들어오는 곳에 뒀더니 이렇게 색이 예쁘게 물들었고요. 그래 이거를 한 화분만 있으면 이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우짜란 부분이 있잖아요. 어디를 자르냐 하면 이 길게 했는 건 한 3개 정도를 자를 수가 있어요. 요 잎이 있잖아요. 요 잎이 있으면 요 잎 바로 위에 잎 위에다가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보여드릴게요. 요렇게 잘라도 여기에서 또 싹이 나요. 그러니까 얼마든지 또 삽목을 또 할 수가 있고요.
또 해가 좀 잘 드는 곳에 있으면 조금 더 색이 더 선명하게 나오고요. 또 물 줄 때 물이 잎에 안 닿게 하는 게 좀 좋아요. 가능하면. 그리고 잎에 상처가 안 나게끔 좀 살살 다뤄야 돼요. 얘는 좀 연해서요. 그렇지 않고 상처가 난 부위는 조금 지저분해지더라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영상이 너무 길어졌죠? 좋아요,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요. 이제 여름이 얼마 안 남았네요. 조금만 함께 견뎌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